세상은 정말 넓고 신기한 공간도 많구나 정도로 끝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남시와 MOU를 맺었다는 기사를 보고, 즉 명동 하나가 하남에 새롭게 생긴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최근 유튜브에서 동그란 구 형태의 건축물이 다양한 이미지로 변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몇 달 전 농구공 형태의 모양이나 사람의 눈 모양의 형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단순 합성 영상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곳 내부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보고 또 한 번 놀라웠었는데, 그곳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공연장이라고 하니 세상은 정말 넓고 신기한 공간도 많구나 정도로 끝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남시와 MOU를 맺었다는 기사를 보고 갑자기 큰 관심이 생겼죠. 정말 스피어를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공연장의 명칭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MSG 스피어입니다. 스피어는 돔 형태로 직관적인 이름이라 감이 오실 것 같은데, MSG? 미연인가? 라는 착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약자입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 컴퍼니는 미국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메디슨 스퀘어 가든, 시카고 시어터, 비콘 시어터, 스피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NBA, NHL 등의 구단을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큰 손에 속하는데요. 실제로 연간 매출도 850만 달러, 하나로 한 1조가 넘는 규모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레나로도 알려져 있을 만큼 아레나, 경기장 등의 분야에서는 높은 인지도의 기업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런 대단한 공연장 아레나를 운영하는 곳에서 하남시와 MOU를 맺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기사에 따르면 23년 9월 10일 하남시는 스피어와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를 하남시에 유치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MOU가 업무 협약이므로 실질적인 이런 바인딩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MOU만 맺고 실제 사업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죠. 근데 스피어사에서 하남에 설립하는 공연장이 무려 2조 원대입니다. 즉 2조 원대의 해외 자본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건데, 참고로 하남시 2024년 예산안이 9,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연간 예산안의 2배에 맞먹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MSG 스피어사에서 2025년 내 착공하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3년은 이제 끝이 보이고 본격적인 24년이 시작될 텐데, 1년 만에 건축 심의나 허가, 그 외에 시설 사용 승인 등을 끝내고 착공을 한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을 짧은 시간 안에 착공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들어서게 됩니다. 일명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는 건데요. 스피어사의 2조 원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지원 방안에는 스피어 관련된 내용 말고도 지방 여러 장소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벗고 스피어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취지는 동일한데요. 당초 타당성 평가 등 행정 절차가 4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2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죠. 그 이유인즉 스피어사가 2025년 내에 착공하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인데, 행정 절차에 42개월이 걸리면 2025년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면, 그린벨트 해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각종 프로세스를 시간을 대폭 완화시킨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남시와 스피어사가 MOU를 체결한 게 불과 몇 달 전이니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남시 어디에 스피어가 생기는 것일까요? 일명
하남 K스타 월드인데, 이 K스타 월드는 하남시에 있는 미사섬의 90만 제곱미터 부지에 K-팝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입니다. 90만 제곱미터라 우선 뭐 엄청나게 커 보이긴 하는데, 관광객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명동이 99만 제곱미터입니다. 즉 명동 하나가 하남에 새롭게 생긴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조감도상 K-팝 공연장의 모습이 스피어와 유사하지 않나요? 아마도 하남시에서는 이 장소를 스피어로 만들 계획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어쨌든 하남에 MSG 스피어라는 엔터테인먼트 구조물이 들어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남시에 들어서는 MSG 스피어가 2조 원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라스베거스에 있는 MSG 스피어는 얼마일까요? 무려 3조 원대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3조라는 숫자가 이미 유튜브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는 23억 달러, 약 2조 9,975억 원의 금액이 공사비로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큰 금액이어서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몰이랑 롯데 타워의 총 공사비가 3조 8천억 원 정도로 합니다. 이 롯데 월드몰과 롯데 타워는 롯데라는 대기업에서 사활을 걸고 만든 시설이잖아요. 당시에 이 건물이 너무 높아서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야 다양한 쇼핑은 물론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도 하게 되었고, 인근 호수공원에서는 뭐 자연을 만끽할 수도 있죠. 이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낼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만큼 서울에 몇 안 되는 올데이 나잇을 보낼 수 있는 그 장소인데, 즉 3조가 넘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완전히 똑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롯데타워, 롯데 월드몰 같은 게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스피어는 높이가 100m 이상이고 지름이 150m 정도 되는 구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지름이 150m면 야구장의 펜스까지의 거리보다 또 더 먼 거리인데요. 잠실 야구장에 있는 홈플레이트, 득점할 때 밟는 발판 아시죠? 거기에 직선 거리로 중앙에 있는 펜스까지 거리가 120m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타자가 잠실 야구장에서는 홈런을 쳤는데 스피어에서는 거리가 그것보다 좀 더 머니까 홈런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피어에는 18,0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15,000명인 걸 보면 웬만한 경기장보다는 더 큰 규모인 걸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가수 임영웅 씨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다가 임영웅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라 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요지는 15,000명을 수용하는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글을 담기에는 너무 작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 씨의 파워가 대단한 거죠. 어쨌든 스피어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임영웅 씨 콘서트를 하기에는 좀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스피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란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하늘에 있는 어떤 모습을 담은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스피어 공연장에서 보여지는 화면이더라고요. 이때 신기했던 점이 바로 하늘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던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거를 바다에 떠 있을 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혹시 바다에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맡겨서 누워 보신 적 있나요? 부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물 위로 뜨게 되고 하늘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에 온통 하늘만 보이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깊이감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무한한 공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은 어떤 모서리나 면을 규정짓는 선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깊이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무한한 깊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스피어 또한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돔 형태의 공간의 모양은 모든 면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의 구분을 두 눈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덕분에 무한한 공간의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스피어가 IMAX,
3D 영화의 넥스트 레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영화는 네모 상자의 크기에 따라 경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과거 작았던 스크린에서 IMAX로 발전하면서 스크린의 크기 또한 거대해졌죠. 그리고 IMAX 스크린은 관객석으로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관객석 또한 30에서 40도 정도 각도를 유지해서 스크린에 관객이 흡수되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스피어는 어떨까요? 구 형태의 스크린이 마치 하늘을 보는 것처럼 무한한 영상 속 깊이감을 보여주죠. 이러한 효과로 인해 어떤 스크린보다도 깊이 있는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스피어에서 공연을 보는데 과연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U2 공연 기준 47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이 넘는 가격도 있습니다. 공연 한 번의 관람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이다 라는 게 사실 실감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찾아보니까 NBA 경기 중에서 르브론 제임스라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가 역대 최다 득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기의 경우에는 33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는 엄청난 업적이기 때문에 경기장 이제 바로 앞에 코트사이드 좌석의 경우 69,162달러, 약 한 8,7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팔리기도 하니 미국 스포츠나 공연의 가격의 금액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스피어는 내부에서 관람하는 것 외에도 외부 광고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 4시간 스피어에서 노출되는 광고비는 45만 달러, 하나로 약 5억 8,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최소 7시간 노출되는 광고비는 65만 달러, 약 8억 4,8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삼성역 코엑스 SM타운 전광판 광고비가 과거 기준 1일 20초씩 100회 노출 시 월 6천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하루 4시간 기준 4억 3천만 원이라고 하니 지금 시점으로 가격이 좀 상승했을 때 스피어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금액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스피어가 하남시에 생긴다면 분명 막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디 완만한 협의로 국내에서도 스피어와 같은 넥스트 레벨의 공간을 관람할 수 있는 날을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피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도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간, 부동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